바롤로 보이즈들의 목표는 당시에는 일반적이었던 20년 정도 숙성해야만 마실 수 있는 이런 바롤로를 훨씬 이른 시기에 즐길 수 있는 고품질의 바롤로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바롤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대 갈등의 문제예요. 아버지 세대들은 이 신식 프랑스 재배와 양조 기법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스틴 와인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바롤로 전쟁이에요. 두 가지 스타일이 확연하게 다른 바롤로 두 병을 준비했고요. 바롤로가 원래 지금처럼 항상 드라이하고 묵직하고 강렬한 이런 와인은 아니었습니다. 19세기 이전의 바롤로는 주로 달거나 단맛이 약간 남아있는 스타일이었어요. 놀랍죠? 추운 저장고에서 발효를 하다 보니까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발효가 중단되잖아요. 발효가 끝나기 전에 저절로 멈춰버리는 일들이 많아서 와인 자체에 당분이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달거나 약간 단 이런 식의 와인이 돼버린 거거든요.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추워서 저절로 발효가 멈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알코올 도수도 약간 낮았겠죠. 왜냐하면 당분을 끝까지 알코올로 다 변환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1830년대에 이 피에몬테 지방의 어떤 분이 프랑스 양조학자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완전 발효를 통해서 드라이하고 힘 있는 와인의 기법을 배우죠. 그때부터 대형 목재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바롤로는 강한 탄닌과 긴 숙성 기간 때문에 쉽게 즐길 수 있는 와인이 아니게 됩니다. 한 10년, 20년 숙성해야 간신히 마실 상태가 되는 이런 와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1970년 한 농부의 아들인 엘리오 일탈레가 바롤로에는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부르고뉴에 가서 처음 방문한 와이너리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부르고뉴 와이너리 소유자가 여행 가방을 자기의 고급 스포츠카에 싣고 자기 요트가 정박해 있는 그곳으로 떠나려는 참이었는데요. 와, 이 프랑스 부르고뉴의 생산자들은 이렇게 풍요로운데 내 고향 피에몬테에 있는 농부들은 너무 그 삶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충격을 받고 고향에 돌아와서 친구들하고 수많은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내내 바롤로를 만드는 자기 친구들하고 서로 블라인드 테이스팅도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어떤 양조 기법을 도입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들을 바롤로 보이즈라고 부르고요. 바롤로 보이즈들의 목표는 당시에는 일반적이었던 20년 정도 숙성해야만 마실 수 있는 이런 바롤로를 훨씬 이른 시기에 즐길 수 있는 고품질의 바롤로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행되던 전통적인 양조 기법을 보면 발효를 한 2에서 4주 장기간 하죠. 탄닌이 굉장히 많이 추출되죠. 대형 슬라보니안 캐스크에서 숙성을 하죠. 산화가 덜 되죠. 그러다 보니 탄닌이 부드러워지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과일향은 좀 적고 3차향들은 좀 많은 이런 와인이 되고요. 포도도 다양한 포도밭에 있는 걸 혼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롤로 보이즈들이 시도한 거는 발효 기간을 줄이자. 5에서 7일만 발효하자. 그 다음에 숙성도 대형 말고 소형 프렌치 바리크에서 하자. 그러면 탄닌이 금방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과일향이 풍부해지고 탄닌도 부드럽고 금방 마실 수 있죠. 게다가 단일 포도만 써서 양조를 해보자. 그래서 포도밭 이름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레이블에. 포도 재배 방식에도 8월에 포도가 한참 익고 있을 때 포도들을 따버립니다. 몇 개를 나무에서. 그린 하베스트라고 하죠. 이러다 보면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나눠줄 수 있는 곳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면 포도 품질이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다 시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바롤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대 갈등의 문제예요. 아버지 세대들은 이 신식 프랑스 재배와 양조 기법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기성세대들은 이 아들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바롤로는 우리 정체성이 아니다. 심지어는 바롤로 보이즈 중에 유일한 여자 멤버가 있었는데 딸이 있었는데 8월에 몰래 자기네 포도밭에서 포도 따서 그린 하비스트 하다가 걸려가지고 부모님한테 싸움이 일어나고 톱으로 자기네 집에 있던 대형 오크통 있죠. 그걸 막 다 잘라버렸어요. 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새로 바리크를 사니까. 프렌치 바리크를.
2년 동안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자기 딸이 정신이 나갔다고 믿는 상태로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갈등이 심해졌고요. 그래서 바롤로 보이즈가 이 시도를 한 지 이제 뭐 한 3, 40년 됐죠. 이제 와서는 누구도 승자는 없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던 양조자들도 약간 현대 기법들을 가미하기 시작했고, 또 현대 기법만 너무 강조했던 생산자들도 전통 기법들을 약간 수용하고, 그래서 요즘은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두 와인은 하나는 완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양조한 바롤로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극명하게 현대적인 방식을 사용한 바롤로 와인. 그럼 첫 번째 와인. 우선 현대 방식이 훨씬 마시기 편한 상태일 거다 생각해서 이거부터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하이프를 눌러달라고 부탁드린 영상에는 하이프가 60개가 넘게 나왔는데 그 말씀을 저번에 안 드리니까 또 하이프가 10개 미만으로 나오네요. 하이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라 스피네타라는 생산자고요. 비네토 가레티 바롤로 2020 빈티지고요. 10만원 아주 초반에 샀으니까 뭐 10만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밀로 점수는 4.1점. 이 라스피네타의 와인들은 아마 여기 코뿔소 그림 그려져 있는 것들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자기네 와인의 레이블에는 코뿔소 그림이 있고요. 그 코뿔소 그림은 15세기 독일 르네상스 시대에 활약했던 알브레이트 뒤어의 회화 작품입니다. 근데 여긴 코뿔소가 없고 사자가 있죠. 역시 동일 화가의 회화 작품이고요. 사자가 정글의 왕이잖아요. 바롤로는 왕들의 와인이잖아요. 그래서 바롤로만 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 네비올로로 만들었고요. 이 가레티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건 포도밭 이름이에요. 전부 남향이고 해발 한 240m 정도 되고 석회질 점토 토양인데 포도나무 평균 수령은 70살, 꽤 고령목이죠. 발효는 15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젖산 전환을 바로 했습니다. 숙성은 프렌치 오크 배럴에서 18개월 했습니다. 근데 바롤로 규정상 18개월 이상 오크 배럴에서 숙성해야 되고 총 숙성 기간은 38개월이어야 되니까 최소한만 한 거죠. 그 대신 작은 프렌치 바리크에서 했으니까 산화는 많이 됐겠죠. 더 부드러워지고. 색깔은 연한 가넷색입니다. 향은 중간 플러스 강도. 되게 상큼한 라즈베리 있고요. 붉은 체리, 약간 달콤한 말린 장미꽃 향이 좀 있고요. 짭짜름한 미네랄도 느껴집니다. 오크에서 오는 그 삼나무나 정향이 있고요. 가죽향이 있는데 새 가죽 같아요. 오래된 가죽이 아니라. 타르 있고요. 완전 드라이한 와인인데 탄닌이 어느 정도 조여요. 현대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산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역시 이 바롤로는 탄닌이 조이는 게 장난 아닌데요. 중간 플러스 정도, 산도도 한 중간 플러스 정도고요. 풀바디 와인이고 알코올은 14.5%네요. 근데 14.5%의 알코올 치고는 안 튀는데요, 알코올이. 밸런스가 잘 맞아요. 중간 플러스 정도 풍미의 강도. 중간 플러스 길이 정도의 과일향 여운이 쭉 옵니다. 되게 상큼한 과일 풍미가 아주 돋보이는 와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복합미는 아주 다양하죠. 게다가 밸런스도 아주 잘 맞춘 것 같습니다. 흠잡을 데 없고요. 풍미 강도가 중간 플러스니까 0.5점 정도 감점. 여운의 길이도 중간 플러스 길이니까 0.5점 정도 감점. 두 개를 합치면 1이니까 훌륭한 와인에서 한 등급 내려서 매우 좋은 와인. 숙성 잠재력 훌륭하죠. 이거는 뭐 더 숙성해도 좋을 것 같고요. 한 줄 평을 하자면 오래 병 숙성해야 되는 그 수고가 필요 없는 과일 풍미가 아주 풍부한 고품질의 바롤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와인 GD 바이라라는 생산자고요. 브리코 델레 비올레 2020 빈티지고요. 이것도 99,900원이니까 사실 10만 원에 샀다고 보면 되고요. 비밀의 점수는 4.2점. 비올레가 바이올렛 꽃이거든요. 바이올렛 꽃이 엄청 많았던 언덕에 포도밭을 조성한 거죠. 이 와인이 이 생산자가 만드는 바롤로 중에서 제일 플래그십 와인이고요. 바롤로로 전통적으로 유명한 밭 중에서 이 밭이 가장 알프스 쪽에 가깝다고 합니다. 해발도 400에서 480m, 아까보다는 훨씬 높은. 여기도 완벽한 남향이고요. 원래 피에몬테 지방에서 향이 좋으면 바롤로를 만들고요. 약간 남서나 남동 이런 식으로 그런 바르바레스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북향 뭐 이렇게 땅이 안 좋으면 바르베라 뭐 이런 다른 걸 심습니다.
100% 네비올로로 만들었는데 발효를 무려 57일 동안 했습니다. 확실히 전통 방식 맞죠? 전통 방식도 원래 2주에서 4주 정도 하는 건데 57일을 했어요. 57일. 그러면서 계속 캡 관리를 했을 테니 탄닌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게다가 숙성도 25 헥토리터에서 50 헥토리터 되는 대형 슬라보니아 캐스크에서 무려 28개월을 숙성했습니다. 통이 크니까 산화가 덜 됐을 거고 더 오랜 기간 했겠죠. 색깔은 우와, 이건 가넷이 아니에요. 아까는 좀 산화가 더 됐었나요? 이거는 연한 루비예요. 중간 플러스 정도 향의 강도. 붉은 체리, 붉은 자두. 약간 짭짜름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있고요. 달큰한 장미향이 좀 있고요. 아까 제가 이 포도밭이 바이올렛 꽃이 있는 언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바이올렛 향이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코를 찌르는 게 있는데 이거 후추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네비올로에서 뜬금없이 후추가 나냐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후추는 뭐 시라에서만 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을린 향 같은 게 좀 있고요. 2차 향인 것 같은데 3차 향에서는 가죽향, 타르 풍미 있습니다. 드라이한 와인인데 타닌의 조임은 아까보다 좀 더 조여요. 양도 이거는 높은 타닌입니다. 아까보다는 한 단계 높죠. 산도도 이거는 아까보다 한 단계 높은 산도예요. 무거운 바디고요. 알코올은 14%인데 풍미의 강도는 중간 플러스 정도. 역시 여운의 길이도 중간 플러스 정도. 타르 여운이 있네요. 그래서 과실 향과 풍미는 아까 처음 시음했던 게 훨씬 좋고요. 이쪽은 약간 3차 향 쪽이 더 많이 나오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미는 훌륭하고요. 밸런스도 훌륭하고요. 풍미의 강도가 중간 플러스니까 0.5점 감점. 여운의 길이도 중간 플러스니까 0.5점 감점. 그러면 0.5점씩 빼니까 1점 빼면 훌륭한에서 하나 떨어져서 매우 좋은 와인. 등급이 똑같네요, 아까랑. 숙성 잠재력은 이것도 훌륭합니다. 뭐 탄닌이나 산도나 알코올을 봤을 때 충분히 숙성 잠재력이 있고요. 비비노 점수는 4.1점. 한 줄 평을 하자면 이거는 강렬함이 돋보이는 고품질의 바롤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와인이 뭐 막상막하예요. 가격도 막상막한데 스타일이 달라요. 현대적인 양조를 한 첫 번째 시음한 와인은 조금 더 과실 풍미가 있고 부드러운 맛이 있고 그러면서도 강렬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좀 더 강력한 느낌이 드는 과실량보다는 약간 3차가 좀 더 강하지만 둘 다 너무 좋은 와인이라서 오늘은 이 바롤로 전쟁의 승자를 못 뽑겠는데요. 어떤 게 좋은지는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저스틴 와인 저스틴이었습니다. 짠!